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남북한 전쟁 리허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돈을 받고 러시아에 북한 용병을 팔아서 외화벌이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대는 그런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기술을 전수하려는 속셈에서 오는 것이죠.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 요즘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다 합니까? 북한에서 이것을 극비리에 시행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전 북한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는 날, 이제 북한에는 이 일로 인해서 북한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러시아하고 꼭 잡은 손이 떨어져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가 좀 나빠지더라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총알바지로 서 있는 북한군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무기로 한국인이 실제로 거기 출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국 남북 전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국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남북 전쟁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남북한 전쟁에 대한 리허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도 방산 기술이 농락해서 패트리어스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에서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무기들이 한국에서 개발된 무기들이 대단합니다. 이거 요즘 몸이 건질건질 하거든요. 신무기 기똥차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실험해 볼 데 없이 몸이 건질건질한 이 한국 남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앞으로 남북 전쟁에서 있어질 모든 되어지는 현상을 미리 점쳐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남북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리허설로 연결될 때에 이 한국에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북한과 남북 전쟁을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는
반드시 우크라이나에게 결국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반드시 종당의 우크라이나에 결국 패하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막가파에 준하는 돈을 주고 용병을 도입하는 그런 러시아의 현상을 보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거달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남한 내부 사정에서 대통령 부인도 선거 때 무당에게 당선 여부를 물어본 것은 이것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아는 거거든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 아합과 이세벨 현상으로 지금 현재 야당의 입 노름놀이가 곧 그 징벌의 신호인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라야 되겠네. 그 혹자들은 지금 문자들 도는 거 보면 어떤 무당이 또 한다는 말이 10월 26일 날 뭐 대통령이 서거한다나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가를 치지만 실상은 그 목표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목표에 화살이 있다면 무당과 연합한 언저리에 그 화살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을 조장하는 자는 틀림없이 징벌하시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로도 미신과 우상을 여러분들은 섬기지 말기를 저는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